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아쉽게 마무리했는데요.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엇갈리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미국의 증시는 좋지 못한 경기 지표들로 인해서 장 막판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역시나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9일 다우지수는 0.9%가 하락을 했고요. S&P500 지수도 마이너스 0.7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아쉽게도 한 주를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 쪽에 있었다가 이번 주에는 다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재의 변동성 지수는 20보다는 위쪽인 2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다시 한번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었던 만큼 주요 우량한 기업들 역시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나마 의미 있게 상승을 한 기업은 테슬라와 넷플릭스 정도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한 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지수의 움직임처럼 당연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ETF들도 아쉽지만 하락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들도 역시나 모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미국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 메타버스 테마 ETF는 시간의 장까지에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ETF는 사이버 보안 테마 ETF가 정규장에서 약간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장에서 그 이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클라우드 테마 ETF도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관련이 있는 테마 ETF들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S&P500 지수는 3.4%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3.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적게 하락을 했는데 1.8%가 하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점 대비 하락률도 살펴보자면 현재 S&P500 지수가 마이너스 17%,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9%,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0%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100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현재는 차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500 지수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번 주에는 다소 하락을 하면서 4천선은 다시 무너졌고요. 3,900선대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데 따라서 최근에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14%의 지지선이 4,100선하고 다음으로 마이너스 20%의 지지선이 3,800선을 사이에 두고서 계속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3,934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은 아쉽게도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역시나 하락 추세선의 상단의 저항선을 넘어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수치하고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쉽게도 이번 주는 흐름이 좋지 못했죠. PPI의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PPI는 CPI보다 3개월 정도 더 먼저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12월에 FOMC에 대한 내용을 예상해보고 있는데 기준 금리는 이번에 0.5%를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0.25%씩 두 번은 더 올릴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 9월보다 높은 4.9%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의 인하의 시기는 이제 2023년에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2024년에 6월까지 4%, 연말까지 3.5%로 인하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를 인상하고 유지할 것을 밝히는 문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깊은 침체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얕은 수준의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가 정말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CPI의 수치하고 FOMC의 결과가 좋다면 괜찮겠지만 괜찮지 않다면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ETF들은 그래도 상당히 올라온 상황인데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정말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웃으면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하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이 두 가지 큰 문제들이 빠른 시일 안에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텐데 조금은 더 힘을 내서 이번에 큰 조정장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상 즐기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